안녕하세요, 김진현입니다. 오늘은 로프트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로프트 명령어라고 하는 거는 이 작성하기 패널에 보시면 여기 중간쯤에 로프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로프트라고 하는 거는 두 개의 다른 스케치를 작성을 하셔서 그 두 개의 스케치가 한 개로 어떤 형상을 이루는 명령어를 말하는데요. 일단은 스케치가 두 개는 있어야지 작성이 되고요. 꼭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다섯 개로도 형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닫힌 스케치뿐만 아니라 점이나 어떤 평면을 이용을 해서도 로프트를 작성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로프트 명령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준이 되는 스케치가 하나 있어야지 되니까 저는 일단 스케치 작성으로 바닥 평면에다가 하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바닥을 찍을 때는 항상 이 보시면 좌표축이 X가 아래로, Z가 왼쪽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네모를 그림을 그린다거나 원을 그림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 사이즈가 이렇게 세로값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XZ 평면을 누르고 스케치 작성을 하셨을 때는 집 모양 등각트성뷰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을 눌러서 X가 오른쪽으로 가도록 해놓고 작업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자, 중심점 직사각형으로 제가 네모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네모 하나 작성하고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자, 바닥은 네모난 형태로 이루어져 있고 윗면은 둥근 형태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위에다가 둥근 스케치를 하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작업 평면이 필요하죠. 그래서 먼저 스케치를 작성하기 이전에 평면이라고 하는 걸로 기준이 되는 바닥 평면 한번 찍어 주시고 얘를 끌어올려서 이렇게 윗면에다가 평면을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작업 평면이 만들어졌으면 다시 작업 평면을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으로 자, 이번에는 동그란 개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0점에 일치하도록 하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나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이 네모난 개체와 동그란 개체 이 두 가지의 스케치를 모두 다 충족을 하는 개체를 생성을 해보려고 해요. 요때 사용하는 메뉴가 로프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요. 위를 먼저 찍든 아래를 먼저 찍든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스케치 두 개 이상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이 되죠. 자, 제가 그냥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밑은 네모난 거, 위는 동그란 거 이렇게 형성이 되세요. 여기서 만약에 스케치를 하나 더 추가하셔도 되는데요. 여기서 제가 요거 실행 취소를 하고 평면을 하나 더 생성을 하고요. 끌어올려서 여기다가 하나 더 생성하고 한 개 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폴리곤이라고 하는 걸로 작성을 해볼게요. 00점에 일치하도록 해서 이렇게 육각형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동그라미 사이즈가 크니까 살짝만 줄여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작성해 볼게요. 이번에는 스케치가 3개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로프트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주시고 순서대로 네모, 동그라미, 육각형 이렇게 찍어주시거나 혹은 반대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육각형, 동그라미, 네모 이렇게 찍어주시면 이렇게 형상이 완성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이제 순서를 바꿔서 찍는다면 로프트라고 하는 걸로 네모 먼저 찍고 육각형을 먼저 찍고 그리고 나서 원을 찍게 되면 이 스케치들이 차례대로 형상을 인식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형상이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세요. 물론 이런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야 할 때도 있겠지만 순서대로 스케치를 지정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로프트라고 하는 걸로 네모, 동그라미, 원이라고 하는 개체를 찍었어요. 자,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태라고 하는 메뉴로 오시게 되면 지금 그냥 디폴트 값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스케치 1번을 방향 상태로 여기 살짝 웨이브가 이렇게 바뀌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스케치 3번도 마찬가지로 얘를 방향 상태로 두시면 이렇게 웨이브가
더 들어가는 개체로 변경이 되기도 하세요. 자, 이때 가중치라고 하는 거를 바꿔주셔도 조금 디테일하게 값을 수정할 수 있기는 한데요. 저는 요거 수치를 주고 모델링 하는 거는 사실 많이 안 해봐서 여기는 아마 디자인을 해 보시면서 값을 조금씩 변경하시면서 이렇게 조절을 해 보시면 더 나은 개체가 생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요거는 참고사항이었어요. 상태라고 하는 거에서 얘네들만 바꿔주셔도 완만한 형상이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요. 요걸 이용을 해서도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예제는 요거였어요. 주방세제. 자,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섹션 1번, 섹션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요. 1번 스케치, 2번 스케치, 3번 스케치, 그리고 4번 스케치, 5번 스케치까지 작성을 하시고 얘네들을 순서대로 선택해 주시면 요런 형상이 생겨요. 요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 요걸 해보도록 할게요. 스탠다드 IPT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저희는 먼저 바닥 평면에 요거 섹션 1번부터 그림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스케치 작성 눌러주시고 바닥 평면.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X의 좌표가 아래쪽으로 향해져 있으니까 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 한번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얘는 지금 타원의 형태예요. 타원은 원그리기 메뉴 아래에 있어요. 자, 원그리기라고 하는 거에서 타원 메뉴를 지정해 주시고 00점 일치시켜 주시고 가로로는 이 수평이 유지되도록 하셔서 하나 클릭, 다음 점도 클릭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두시고 그리고 치수 기입을 넣어 볼게요. 치수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그냥 타원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나와요. 자, 위로 가면 X값의 거리가 나오고 옆으로 가게 되면 Y값의 거리가 나와요. 먼저 위로 클릭을 해서 25mm라고 입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타원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가서 클릭하신 다음에 1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스케치는 완성이 됐으니까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두 번째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두 번째 스케치는 첫 번째 스케치보다 10mm 더 높은 곳에 작업 평면을 먼저 생성을 하고 30에 10짜리로 타원을 다시 하나 더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평면 눌러주시고 똑같이 XZ 평면이라고 하는 기준 평면을 눌러주시고 빈 공간을 끌어올려서 10mm라고 하는 값을 주시면 되죠. 자, 이제 만들어진 이 작업 평면을 선택하시고 스케치 작성. 자, 마찬가지로 집 한번 눌러주시고 윗면 눌러주시면 방향이 정렬되세요. 자, 마찬가지 타원이라고 하는 걸로 00점 일치 찍어주시고 수평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고 클릭. 위로도 한 번 더 클릭해 주신 다음에 형상이 만들어지면 이제 치수 기입을 하시면 되세요. 자, 얘는 30mm고요. 그리고 세로 길이는 10mm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스케치도 완전히 구속이 되셨어요. 스케치 마무리 눌러서 빠져나가고 세 번째 스케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스케치는 두 번째 스케치로부터 20mm 떨어진 곳에 작업 평면을 먼저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작업 평면 눌러주시고 두 번째 스케치 만들었던 평면을 클릭을 하시고 빈 공간을 드래그해서 위로 끌고 올라가시면서 사이즈 20이라고 넣어주시면 되죠. 자,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 하도록 할게요. 작업 평면을 클릭을 하시고 스케치 작성이에요. 자, 이 개체 지금 세 번째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면과 동일한 스케치예요. 그러면 스케치 그림을 그려주셔도 되지만 이때는 형상 투영이라고 하는 거를 눌러서 제일 바닥에 있는 스케치 이거죠. 얘를 클릭하게 되면 얘와 동일한 사이즈의 타원이 세 번째 섹션에 자동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스케치는 제일 밑에 있는 스케치를 그대로 형상 투영한다 라는 거였고요. 스케치 마무리로 이제 네 번째 스케치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스케치는 세 번째 평면으로부터 30mm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평면 한번 눌러주시고 세 번째 작업 평면을 눌러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드래그해서 위로 30mm.
자,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평면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자, 이번에도 타원으로 00점을 찍어주시고 먼저 수평으로 클릭하시고 위로도 클릭해 주시면 되죠. 자, 치수기입으로 타원을 클릭을 해서 가로 사이즈는 18mm 그리고 타원을 클릭을 해서 세로 사이즈는 10mm 라고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눌러주시고 제일 마지막 섹션 5번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섹션 5번은 네 번째 스케치로부터 10mm 떨어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평면 한번 눌러주시고 네 번째 스케치를 그린 작업 평면을 드래그해서 10mm만큼 끌어올리시면 되세요. 자, 이제 여기다가 스케치 작성. 제일 마지막 개체는 20파이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 그리기로 00점 일치시켜 주시고 사이즈 20으로 하나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이 개체가 우리가 그려놓은 이 스케치가 요 개체를 형성을 하는지 로프트라고 하는 명령을 써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위에서 하든 밑에서 하든 상관이 없지만 차례대로 찍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스케치 1번, 스케치 2번, 스케치 3번, 스케치 4번, 스케치 5번 이렇게 쭉 찍어주시거나 아니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정면에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이 개체와 얘 개체 모양이 살짝 다르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상태라는 거예요. 스케치 1번에 대해서 얘를 그냥 샤프하게 줄 거냐 아니면 얘를 방향 상태로 두느냐. 자, 이걸 줬을 때와 안 줬을 때 이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 스케치로부터의 여기 면이 모서리가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방향 상태로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개체 스케치 5번도 지금 이 스케치로부터 방향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부분을 이렇게 방향 상태로 바꿔주시면 거의 이렇게 조금 더 직선에 가까운 개체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면서 다른 개체들도 이 구불구불한 형상이 변경이 되세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요 개체와 요 개체가 비슷하죠? 요거는 별도의 가중치나 각도를 적용하지 않고 얘만 바꿔주셔도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어지면서 유기적인 형태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요. 마무리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 평면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개체에 남아있으면 도면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 스케치들은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모두 다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키 가시성 하시면 되세요. 자, 이제 제일 위에 여기 부분 뚜껑이 달리는 부분이죠. 요거 부분도 마저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일 윗면이 평평한 면이니까 이 면을 눌러주시고 스케치 작성. 자, 여기다가는 15파이짜리 원 하나만 그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를 눌러주시고 얘는 10mm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번에는 돌출이라고 하는 명령어로 10mm 주시고 확인하시면 되죠. 자, 이제 라운드 작업을 하기 전에 이 주방 세제라고 하는 부분에 글자를 새겨진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갔죠. 요 부분 형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얘는 우측면도에서 보다시피 우리도 YZ에다가 우측면의 형상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YZ의 스케치 작성. 자, F7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다가 반지름이 50짜리인 원을 하나 그려주시면 되죠. 반지름이 50이니까 지름은 100이 되겠죠. 자, 이제 동일하게 가로 55, 세로 35 치수기입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00점을 찍어주시고 원 한번 클릭해서 가로 값은 55mm 00점을 찍고 원을 클릭을 해서 세로 값은 35mm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스케치 마무리 하신 다음에 돌출하시면 되죠. 자, 우리 돌출은 양쪽 방향으로 전체라고 해 주시고 차지팝이라고 하는 거 주시면 얘가 요렇게 파지게 되죠. 이 개체가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이제 미러 패턴이라고 하는 이 대칭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이 개체가
반대쪽에도 대칭되라 라는 거 주시면 되죠. 자, 요 개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우리가 평면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거는 XY예요. XY 눌러주시면 이렇게 반대쪽에도 형성이 되죠. 자, 어느 평면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얘가 미리 보기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결정을 하셔도 돼요. 단 기준을 항상 00에 놓고 그림을 그리셔야지 요 중간 평면을, 기준 평면을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유념해 두시고요. 확인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못따기와 못깎기 주도록 할게요. 제일 위쪽 부분에는 못따기로 1C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 못깎기로 여기와 여기는 라운드 2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못깎기로 여기 부분과 반대쪽 부분은 못깎기 5로 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모양은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여기에 주방 세제라고 하는 글자를 쓰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플랫한 면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웨이브가 들어간 면이잖아요. 이 면에다가 다이렉트로 글자를 쓸 순 없어요. 그래서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여기보다 좀 더 앞쪽에 평평한 작업 평면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글자를 쓰셔야 되세요. 자, 그러면 평면 한번 눌러 주시고 XY 평면을 눌러서 앞쪽으로 끌고 오시면 되죠. 자, 이때 우리가 글자를 쓰고자 하는 면보다 더 앞쪽에 두시면 작업하기가 훨씬 더 편하세요. 자, 앞으로 끌고 오는데 사이즈는 중요하지 않아요. 면보다 더 앞쪽에만 있으면 되세요. 자, 이제 확인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스케치 작성. 자,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라고 하는 거 눌러주시고 글자를 쓸 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렇게 텍스트 상자가 나오는데 가로로 중간, 세로로도 중간, 그리고 텍스트 상자는 사용하지 않겠다 해주시고 글자부터 써주세요. 글꼴과 글자체를 다 지정하고 글자를 쓰셔도 되는데 그렇게 쓰시면 간혹가다 글자가 써지면서 다시 디폴트 값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글자부터 쓰시고 글자를 모두 선택하신 다음에 글꼴과 글자 크기를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저는 이제 굴림체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5mm로 적용을 할게요. 자, 이렇게 글자체와 크기를 지정을 하시면 텍스트 상자를 해제했기 때문에 중간에 중심에 기준 포인트가 하나 생성되세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점이 생성되죠. 자, 그럼 이제 이 기준점 가지고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 글자의 중앙 부분과 모델의 중심이 수직해야지 되고 치수 기입으로 바닥에서부터 이 글자의 중앙 부분까지의 높이 35mm로 치수 기입을 주시면 되죠. 자, 이제 스케치 마무리 해 주시고 글자를 뒤로 투과하셔야 돼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엠보싱이라고 했죠. 자, 엠보싱 눌러주시고 글자를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가 새겨질 면의 방향은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죠. 뒤로 보내주시고 글자의 높이 얼마로 지정할 건지 값을 넣어주시고 그리고 양각으로 작업하겠다, 음각으로 작업하겠다 메뉴를 지정하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돼요. 저희는 양각으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글자가 뒤에 있는 면으로 이렇게 새겨져요. 이 엠보싱을 하실 때요. 앞쪽에 여기 보시면 색깔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글자의 상면에 색깔을 다른 색으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여기를 클릭을 했어요. 요거 클릭하면 이렇게 색상을 지정할 수 있는 이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제가 분홍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분홍색이라고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글자의 상면이 이렇게 분홍색 개체로 작성이 되세요. 자, 오늘은 로프트 명령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스케치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스케치를 그림을 그리고도 로프트로 형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로프트 중에 중심선을 따라가면서 개체를 형성하는 예제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